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관세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하고 그리고 캐나다에다가 25%씩 이제 관세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한 달 유예를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야, 이 트럼프 대통령, 뭐, 줏대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런데, 뭐, 관세 정책을 이렇게 뭐, 호떡 뒤집듯이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월 1일에, 처음에 이 멕시코하고, 그리고 이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5%씩. 그러다가, 좀 이제 많은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한 달 미루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3월 4일부터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매기기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굉장히 많은 이 반발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이 미국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찍어줬었던 이 미국의 이제 중산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의 이제 중산층들 중에 자동차 산업에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린다고 하니까 이 자동차 업계에서 또 반발이 또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이 조립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부품들이 이렇게 또 생산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는데 넘어온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차를 이렇게 또 파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니까 멕시코에 캐나다에서 25%씩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인다고 하니까 이 미국에 있는 차량들의 가격이 보통 이제 $3,000 이상씩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이 자동차 그 시장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누가 자동차를 이렇게 또 사겠느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비난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 중에 캐나다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부품들을 이렇게 또 조달을 하는 그 기업들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GM도 많이 내려가고 뭐 포드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3월 4일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자동차만 빼주겠다, 제외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동차는 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는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아마 이제 유예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 상무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뭐 트루도 총리랑도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 총리랑도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얘기가 잘 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관세 정책 또 한 달씩 이렇게 또 미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4일부터 관세 정책에 이렇게 했었던 거 멕시코, 캐나다 한 달 미뤄가지고 4월 2일부터 아마도 이제 관세 정책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캐나다 총리, 트루도 총리는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미루기는 미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다채로운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한 달을 미뤘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세 전쟁은 아마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고 트루도 이 총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4월 2일부터
다시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관세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쉐인바움 이 멕시코 이제 여성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여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얘기를 잘했다. 훌륭하고 존중이 된 그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뭐 펜타닐 같은 이제 마약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고 뭐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넘어오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 멕시코가 이렇게 잘 좀 이제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온 가운데 이 멕시코 관세 25% 이렇게 또 올리는 거 이제 한 달 이렇게 또 미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한 달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관세를 벌써부터 이렇게 또 붙이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은 완벽하게 끝을 맺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뭐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4월 2일부터 또다시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25%씩 이렇게 또 매긴다. 그러면은 뭐 캐나다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벌써 뭐 관세 이렇게 또 매긴 것들도 있고 관세를 더 똑같이 더 올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쉐인바움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미국이 이렇게 또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아마 또 이 관세 전쟁이 또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총만 없을 뿐이지 이거는 진짜 전쟁과 이제 마찬가지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관세가 어마무시하게 뭐 여러 나라들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중산층들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는 박살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총성 없는 전쟁 그 말이 딱 들어맞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은 뭐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취임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오른 거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오늘도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줏대 없는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전 세계가 좀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맹국들한테 지금 등을 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맹국들한테 등에다가 이렇게 또 칼을 꽂은 것인데 멕시코, 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다가도 뭐 관세 전체 뭐 다음부터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이렇게 또 등지는 나라들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아주 그냥 혼란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과연 무슨 일이 이렇게 또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3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한 거 실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자동차에 관련이 된 그 관세는 이제 철회를 했고 뭐 한 달 뭐 미뤘다나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바로 모든 제품들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한 그 관세를 아마도 미룰 것이다라고 상무장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실제로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25% 유예를 했습니다. 한 달 유예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지금 코렉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정 국면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줏대 없는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뭐 주식시장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 연설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조금의 이 케이오스는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대하게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케이오스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케이오스를 좀 견뎌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견딜 사람들은, 부자들은 뭐 견딜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국정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좀 이제 위기에 이렇게 또 빠뜨린다고 하면은, 뭐 경기 침체나 만약에 그런 게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부자들은 견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줍줍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중산층들이나 이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게 견뎌달라고 한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말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케이오스가 조금 있을 건데 견뎌달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교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지원 같은 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인텔리전스까지 지금 끊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바꿔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 연방 교육부를 진짜로 폐지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조금 이렇게 더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뭐 지금 당장은 성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나아가서는 좀 별로 안 좋은 성과만 이렇게 또 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다가 지금 등에다가 칼을 이렇게 또 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캐나다에다가 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 캐나다가 우리 미국이랑 이렇게 또 무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나 심하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우리 미국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제 좀 뜯어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뭐 25% 이렇게 또 매긴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캐나다의 그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루도 총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말이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캐나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캐나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제품들을 사지 말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여행 가는 거 이렇게 또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싸울 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캐나다 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미국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진짜 엄청나게 심하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예를 이렇게 또 들어주면서, 이 캐나다에 있는 어느 이제 피자 가게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피자 가게에서 미국산 제품들을 이렇게 또 많이 썼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그 미국산 제품들을 다 캐나다 제품들로 지금 바꿔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마켓들에서 미국 제품들만 그대로 있고 세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질 않는다고 해요. 그에 반해 가지고 캐나다 제품들만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고 있었던 술들 있지 않습니까? 술들을 전부 다 걷어다가 다 그냥 뭐 되돌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 미국에 대한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 불매 운동이, 보이콧이 진짜 심하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거 지금 막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캐나다랑 그 뭐 스포츠 경기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에 이렇게 또 하는 거 캐나다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또 보는데, 미국 국가가 이렇게 또 나올 때 우 이렇게 또 하는 등 이 미국이랑 캐나다에 대한 프렌드십이 금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캐나다도 지금 미국에 이렇게 또 관세를 실제로 이제 3월 4일에 이렇게 또 매기면서 이제 빼기는 뺐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캐나다도 이제 보복 관세를 막 하고 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하는 대로. 어쨌든 캐나다도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제 미국이랑 점점 더 이렇게 또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도 이제 비슷한 그런 행동을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멕시코도 이제 우리도 미국이랑 좀 이제 떨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 이 멕시코에서도 미국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인디펜던스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뭐 무역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이랑 좀 더 이렇게 또 많이 하려고 물색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나 뭐 브릭스 같은데 이렇게 또 가입을 하거나 뭐 중국이랑 더 이제 교역량을 이렇게 또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유럽 뭐 다른 뭐 남아메리카 이제 남미 같은데 이렇게 또 무역량을 이렇게 또 늘려가지고 미국이랑 계속 점점 더 이렇게 또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전 세계를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스스로 지금 왕따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진짜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 진짜 이 정도까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수많은 나라들과의 이제 관계 때문이거든요. 수많은 나라들과의 이제 동맹 때문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져버린다? 이 동맹을 쌓기까지는 진짜 어마무시한 돈이 들고 뭐 전쟁도 치르고 진짜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져버린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신뢰를 이렇게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슈퍼파워로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뢰를 전부 다 깨버린다. 달러 패권 사라지고 미국을 이제 도와주는 나라가 이제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끼리만 이제 뭉칠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만 이제 왕따가 되고 이게 미국이 각 나라대로 이제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라고 한다고요.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뭉쳐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미국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좁은 시각으로 보고 단기 성과만 원하는 이 4년 동안에만 그 성과가 나오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지금 외교 정책이나 이제 모든 이 행정 면면들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슈퍼파워로 이렇게 또 얻기까지 어마무시하게 쌓아온 이 신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달도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미래가 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외교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버려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이 이제 챙길 거는 다 이렇게 또 챙겨가려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모든 광물들에 대해 가지고 50%는 우리 미국이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그 광물 협정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까칠하게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 백악관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쫓아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아우 잘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라고 하면서 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저 자식의 문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비난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렇게 또 날라오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나 이제 동맹국들이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들의 이제 친구이면서 우리들의 이제 우정이 섞인 이런 이제 동맹국의 이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또 등져버리고 러시아랑 이렇게 또 친하게 이렇게 또 지내느냐라고 하면서 뭐 유럽에서도 뭐 비난이 나고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엄청나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한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평화적으로 빨리 끝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네 나라한테 이제 러시아한테 생션을 이렇게 또 하겠다, 제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다, 제재뿐만이 아니라 또 관세를 올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뻑하면 관세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 미국의 이제 적대적인 그런 나라한테도 관세 그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 적대적인 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지금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뭐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푸틴이랑 너무나 이렇게 또 가깝게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아니 이거 러시아의 꼬박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비난을 이렇게 또 의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한테 너네 이제 제재할 거야, 관세 또 올릴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노벨 평화상이래. 이제 자신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평화가 이렇게 더 찾아올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화가 찾아올지 모르지. 그리고 이 가자지구에서도 전쟁을 이렇게 더 빨리 끝내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를 미국이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리비에라를 이렇게 또 만드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은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 이게 다 테러리스트들의 이제 씨앗이 이렇게 또 뿌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가자지구 땅에서 쫓겨난 이 팔레스티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대고 이제 또 테러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로 이 땅들을 이렇게 또 많이 뺏기면서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낸다고 하면은 이게 이 상태로 끝날까요? 분명히 러시아도 또 이제 땅을 더 먹어야지 하고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도 이런 뭐 상처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땅을 이렇게 또 되찾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만 잘 되면 돼 라는 그런 소리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도 빨리 끝내버리고 여기도 전쟁 끝내고 이 전쟁을 다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나한테 평화상이 오겠지, 노벨 평화상 나한테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뉴스들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 때 원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이다 라고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를 이렇게 또 바꿔 나갈지 저는 좀 이제 불안하거든요. 불안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 자신의 이제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비서들이 올려주겠지. 이렇게 올려라고 하면 이제 올려주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 러시아 이제 푸틴, 러시아 너네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 민간 지역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민간인 4명이 이렇게 또 사망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비난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러시아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의식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한테 지금은 그냥 쓴소리 하는 척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러시아 꼬봉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을 본다고 하면은 푸틴의 꼬봉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전쟁 어떻게 끝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백악관에서 첫 번째 내각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일론 머스크 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내각 회의가 그 다음에도 최근에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또 내각 회의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가면서 이번 회의는 뭐 기자들도 없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가면서 특히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캐비넷은 이 내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아가지고 미국이라는 이 국정 운영을 잘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위 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캐비넷들한테 이 내각들한테 각 고위 관리자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 국무장관한테 이 마르코 루비오 있지 않습니까? 마르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한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너네 이 직원 감축하는 거, 이 공무원들 자르는 거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잘라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국무장관을 나무랐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아니 나는 잘 자르고 있어. 네, 나는 최근 들어서만 1,500여 명이나 이렇게 또 잘랐다고 라고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국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미국 이제 국토안보부 그리고 뭐 교통부 이런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랑도 이 마찰에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이 관제센터 FAA 있지 않습니까? 이 FAA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감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가 잘못했다네, 뭐 내가 잘못했다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랑 또 이제 설전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 루비오를 우선 이렇게 옹호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이제 내가 고위 관계자들은 이런 마르코 루비오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마르코 루비오한테 지금 일 잘하고 있다. 지금 좋은 일들을 뭐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이렇게 또 끝날 때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이제 회의였다. 내각 회의였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은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많은 균열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힘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지금 권력을 이렇게 또 쥐어주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자르고 있고 그리고 정부 부서들을 막 다 축소시키고 뭐 폐지를 시키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닌 어드바이저가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내각 회의에 와가지고 이런 고위 관계자들을 나무랐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이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계속해가지고 권한을 이렇게 또 주면서 계속 이제 일론 머스크 뜻대로 이렇게 또 하게 내버려 둘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를 좀 잠재울지 좀 더 이렇게 또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내각 회의를 이렇게 또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막 고위 관계자들 막 나무라고 막 그런 곳에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지도 생각을 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파워를 리밋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이제 도지한테 이렇게 권한을 리밋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잘 하고 있는데 일을 잘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최종적인 권한은 내각 회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고위 관계자들한테 있다. 뭐 마르코 루비오나 교통안전부나 뭐 이런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최종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내릴 자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파워를 리밋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뭐 자르거나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바꿀 때에는 도끼가 아니라 이제 메스를 들어가지고 정교하게 잘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각에서도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뭐 하는 거냐, 네가 뭔데 이딴 식으로 나오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막 이 내각 회의에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꼭 일론 머스크가 미국을 막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도지는 오로지 어드바이즈만 해주는 그런 부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도지에 대한 파워를 리밋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요것을 이렇게 또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위 관계자들이 이 목표치를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일론 머스크가 개입을 할 수가 있다. 도지가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좀 권력을 이렇게 또 주면서 그러면서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조치를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실세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진짜 실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각의 이 회의에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이 고위 관계자들을 이렇게 나무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의 최고 실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앉아가지고 잘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조금 이제 진정하고 이제는 도끼 말고 매수를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는 지 옆에 둬야지 하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둬야지만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또 잘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계속 이렇게 또 옆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이제 도지에서 너무나 많은 이 연방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많이 자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들을 뭐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뭐 폐지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일론 머스크 좀 너무한 것 같다, 너무 나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대통령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 미국을 어떻게 뜯어 고칠지 계속 잘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 지금 이 X를 보면은 지금 이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잘 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국도 X꼴 날지 트위터꼴 날지 모르겠네요. 사람들만 엄청 자르고 그러면서도 뭐 어느 정도 뭐 굴러가기는 굴러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부각은 내보이지는 않고 그냥 어정쩡한 이런 SNS 서비스 같은 X 같은 미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그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잃고 있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신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달러 패권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이라는 그 신뢰 바탕으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신뢰가 깨져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 패권이 아니 달러가 뭐가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점차 이 세계적인 가장 슈퍼파워를 계속 잃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에서 스타쉽 있지 않습니까? 스타쉽 8번째 이 테스트 시험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8번째 이제 테스트 시험을 이렇게 또 했는데 스타쉽이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뭐 분리를 한 다음인가 그 다음에 이 스타쉽이 공중 분해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중 분해가 되게 되면서 이제 텍사스에서 그 스타쉽 우주선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공중 분해가 되다 보니까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쪽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스타쉽의 이제 잔해가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플로리다에 있는 모든 비행기들이 뜨지 못하고 한동안 그라운드가 이렇게 또 됐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헤비 부스터 있지 않습니까? 스타쉽 밑에서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는 그 발사체는 올라갔다가 분리가 되고 이제 잘 내려와서 이렇게 또 잡았나 봐요. 그거는 잘 잡았지만 그런데 이 스타쉽 이 우주선은 8번째 계속 폭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7번째도 폭발하고 이번 8번째도 이렇게 또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뭔가 암시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의 뭔 암시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미국 이 FAA에서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 스타쉽에 대해 가지고 계속된 이 실패 때문에 이제는 이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승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치밀한 조사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스타쉽이 왜 이렇게 또 폭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 스타쉽에 대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또 다른 테스트 플라잇 승인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페이스 X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면서 그러면서 이 정부 산하에 있는 이 나사 있지 않습니까? 나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 계약건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민간 이 우주 기업들 중에 스페이스 X만한 곳이 없거든요. 뭐 보잉에서도 뭐 스타라이너라고 해가지고 뭐 우주선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보냈는데 문제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선 비용이 너무나 비싸. 이 스페이스 X만큼의 그 저렴한 비용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독점으로 스페이스 X에서 거의 뭐 계약권을 다 이렇게 또 따가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실세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이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권한을 이렇게 또 엑셀사이즈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이 공무원들을 자르고 그리고 부서들을 다 이렇게 또 축소를 시키고 없애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 정부 부처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또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계약권들을 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지금 이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자신의 원하는 대로 미국을 이렇게 또 바꿔 나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빌리언의 억만장자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둔 그 사람들, 그 모든 이 내각들이 다 빌리언웨어래요. 빌리언웨어, 억만장자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억만장자들 손에 지금 놀아나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많은 정부 자금들이 부자들한테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이번 주에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14번째 아이가 또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단 한 여자랑만 이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은 것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부인이랑 좀 많이 아이들을 이렇게 또 낳고 그 다음에는 뭐 결혼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은 하지는 않고 실질적인 혼인 관계인데 같이 살면서 뭐 아이도 많이 낳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뉴럴링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임원들 중에 한 명이랑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이를 이렇게 또 많이 낳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다 뭐 씨를 이렇게 뿌리면서 지금 뭐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자녀들만 14명이나 된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전 세계 인구 감소를 이렇게 또 막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또 낳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뭐 0.7인가 뭐 0.6인가 뭐 그러지 말도 안 되게 뭐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인구가 이제 소멸할 것이다.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자녀 출산에 대한 좀 이제 많은 광고 아닌 광고를 이렇게 또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도 자신이 이렇게 많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또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이 정부 지출을 막 이렇게 또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르고 있고 프리즈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USAID 있지 않습니까? USAID에서 원래 이제 정부 지출 다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정부 지출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프리즈를 이렇게 또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 판사는 나와가지고 그거는 불법이다. 벌써 다 승인이 된 것을 프리즈를 해버린다라는 그 소리는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프리즈 하지 말고 프리즈한 외국 원조 그 금액을 이제 다 릴리즈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프리즈를 이제 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 판사는 오늘 월요일까지 원래 이 USAID에다가 이렇게 또 지급을 하려고 했었던 그 금액 19억 달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 19억 달러 다 지불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USAID 이거를 뭐 없애거나 뭐 거의 없앴죠. 거의 없애고 뭐 원조 뭐 안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원래 승인이 됐었던 거는 다 의회를 거치고 해서 그 지출 승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지급을 하라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웨이 더 하이웨이 내가 곧 법이다. 거의 뭐 독재자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회 통과 같은 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뉴섬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뉴섬 주지사가 어제는 어느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지금 이게 굉장히 화두가 돼가지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LGBTQ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스포츠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스포츠를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뉴섬 주지사는 나는 이것에 대해가지고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뉴섬 주지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 2028년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번 이 대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뭐 LGBTQ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뭐 트랜스젠더들에 대해 가지고 이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권리가 너무나 많다. 어떻게 해 가지고 제3의 성을 이 법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패스포트에다가도 뭐 X를 그 넣을 수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미국에는 단 두 가지의 성밖에 없다.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섬 주지사는 2028년도 대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트랜스젠더들에 대해 가지고 트랜스젠더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고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동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것은 그거는 불공정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아마 이제 대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시선이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뉴섬 주지사에 대한 뉴스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있지 않습니까? 이 서머타임이 또 이제 시간을 이렇게 또 바꿔야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일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이제 시간을 이렇게 또 바꿔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항상 이 서머타임 이렇게 또 오면서 시간을 이렇게 또 바꾸면서 내 잠자리가 뭐 뒤바뀌어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싫어했거든요. 싫어한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이 서머타임 제도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번 또 이제 서머타임이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전혀 익사이링 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머타임 제도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지금 뭐 50대 50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반반으로 이렇게 또 갈려있기 때문에 썸머타임 제도를 이제 없애버려야 한다는 만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던 거를 지금 얼버무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썸머타임 제도 이렇게 또 없애는 것도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또 넣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별다른 얘기,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리조나랑 이 하와이만 이 서머타임 제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서머타임 제도에 대해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귀찮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간 바꾸고 그리고 뭐 잠자는 데 있어서도 이제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리듬 깨지는 게 이게 좀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유럽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럽 리더들이 어제 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럽에서는 최대 1,500유로를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국방 강화를 이렇게 또 하는데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기로 계획을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에다가 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유럽 이제 방어에 대해 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국경만 신경을 쓰는 것도 이제 바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너네 나라 이제 국방은 너네 나라들이 알아서 해라. 유럽 국가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금 뭐 지원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정보도 지금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는 이제는 우리들이 나설 때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유럽의 이제 방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해야 한다. 이제 미국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들이 이제 잘 알아서 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국방 지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유럽 방어를 잘 하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도 잘 해주자라고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이제 완충지대가 이제 돼줘야지만 유럽한테 이렇게 또 안전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한테 완벽하게 이렇게 또 먹혀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 땅들이 이렇게 또 많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또 유럽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위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유럽의 이제 안보에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잘 이제 도와주면서 국방도 이제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자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는 평화 협상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없이는 평화 협상이 없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없이는 평화 협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랑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는 한국에서 한국 이제 포천에서 군사 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그 F-16 그 한국 비행기가 잘못 이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또 적어 놓는 바람에 미사일이 이제 민간 지역에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30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군사 작전 같은 거 이제 좀 이제 그만해라. 이번 사고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규명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또 합동 훈련, 이 군사 훈련이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이제 멈춰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이렇게 또 가지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이거는 전쟁 연습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하고 이제 한국이 우리 북한이나 이렇게 또 전쟁을 하려고 지금 전쟁 연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미국이랑 한국은 군사 작전 이제 훈련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번 이 잘못된 것에 대해 가지고 더 확실히 이제 다음부터 이제 재발 방지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은 이 전쟁이 이제 완벽하게 중단이 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 휴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좀 바꿔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한국은 이번 이 포천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시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마크론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우리 유럽에서 지금 멀어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핵우산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핵우산을 확장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 있는 이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그 핵우산에 이렇게 또 보호를 이렇게 또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유럽의 나라들 중에 이제 하나가 핵무기로 이제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핵무기로 이제 바로 이제 반격을 해주는 그 핵우산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보면은 유럽에 대해서 지금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핵우산을 더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자. 이 유럽에는 이제 프랑스 핵우산을 이렇게 또 하자라고 이렇게 이 마크론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그거 뭐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전문가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프랑스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미국이랑 비교를 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지금 조금씩 이제 멀어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을 이제 점점 더 이제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동맹이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미국 혼자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가 뭉쳐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혼자 이렇게 또 동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좀 더 힘든 나날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 동맹을 잘 챙겨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이 S&P 500은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이죠. 가장 커다란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월 4일부터 멕시코, 이제 캐나다, 중국에다가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는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전쟁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렇게 또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어제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 달 더 이제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많이 다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르면서 오늘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또 내려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용 지표도 뭐 예상보다는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둔화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오늘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10% 이상 이 고점 대비 이렇게 또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정 국면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가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나쁜 실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더 클리어한, 더 명확한 이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 이렇게 또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금리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뭐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또 동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줏대 없는 이 관세 전쟁 때문에 관세를 이렇게 했다가 좀 너무나 뭐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걷어들이고, 그러다가 다시 붙고 다시 걷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연준 의장, 파월 의장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명확한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원하고 있는 것은 연준 의장이 항상 원하고 있는 거 있죠. 인플레이션 2%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 그거만 계속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휴럴 파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HP 주가가 19%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휴럴 파커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뭐 괜찮게 그냥 보통 나왔다고 해요. 예상치를 살짝 이제 넘기기는 넘겼지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제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전망치가 너무나 나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기업들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많은 기업들에서 전망치가 다 나빠요. 지금 이 미국이 이 경기 둔화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망치가 다 이렇게 또 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HP에서는 이제 2,500여 명 정도의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겠다,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겠다, 이제 비용 절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휴럴 파커 이제 주가가 19% 정도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럴 파커 주가도 막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해서 뭐 19%까지 내려갔다가 뭐 15% 올라가고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15%까지 그러고 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또 해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에서 해고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가 이렇게 또 오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 지금 해고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둔화 오면서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우리 미국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 때문이거든요.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리스트 탓이다. 글로벌리스트 국가들과 그리고 기업들이 미국의 부흥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셀 오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책임을 전가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잘하는 거 있죠. 잘된 것은 다 자기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다 남의 탓이야. 그것도 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부 비축을 설립을 하는 그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뭐 범죄 절차나 뭐 민사 절차에서 암호화폐 같은 것들 이렇게 또 압수를 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이제 압수를 하면은 보통 그 자리에서 다 팔아버려가지고 현금화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어떠한 뭐 범죄나 그리고 이제 민사 그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 이 비트코인을 특히 압수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팔지를 않고 그거를 전략 비축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모아둘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런 행정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냥 별다른 변동이 없이 뭐 85,000달러대, 86,000달러대 이렇게 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뭐 주식시장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브로드컴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AI 그 칩 수요 때문에 브로드컴도 계속 이렇게 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브로드컴은 오늘 주식이 16%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스코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좀 믹스드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약간 미달했다고 하네요. 미달했는데 그런데 이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매출은 예상을 조금 넘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막 하고 뭐 다시 걷어들였다가 뭐 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코 주가 7%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계속해가지고 힘든 난화를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또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가지고 배출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인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유럽은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이제 빡센 나라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또 파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배출하는 것을 충족을 이렇게 또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연들을 이렇게 또 뽑는 그런 이제 차량을 이렇게 또 팔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뭐 전기 자동차 이제 파는 그런 회사들에서 배출권을 이렇게 또 사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차량 판매가 50%나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한 70% 정도가 이렇게 또 감소가 됐다고 하고요. 노르웨이에서도 한 40%가 감소가 되고 프랑스도 막 65%가 이렇게 또 감소가 되고 이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감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이 구구정당으로 이렇게 또 쏠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을 이렇게 또 얻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판매가 악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수많은 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컴페티션도 너무나 세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싸게 이렇게 또 넘어오다 보니까 컴페티션도 세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도 있고 그래가지고 테슬라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권 판매도 좀 많이 악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테슬라는 이제 올해 지나면은 별로 안 좋은 이 실적을 이렇게 내놓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웨스트 이제 비행기 휴스턴에서 이제 아리조나로 이렇게 또 가는 그 비행기가 출발을 하기 전에 어느 한 여성이
나체로 홀딱 벗고 난동을 피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사우스웨스트 그 비행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또 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여성이 홀딱 벗고 난동을 이렇게 또 피워가지고 이 비행기가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경찰들 불러가지고 이 여성을 이렇게 잡아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잡아간 다음에 지금 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또 데리고 가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